베이루트 시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마 이 푸른빛 지붕의 모스크일 겁니다. 지난 2005년 이 모스크를 지은 하리리 레바논 전 총리가 폭탄 테러로 숨을 거두는 사건으로 레바논은 내전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에게 레바논은 종파 간의 잦은 갈등과 내전에 시달려온 중동의 하약고로 더 익숙한 나라였습니다. 베이루트의 심장부에 위치한 순교자 광장엔 아직도 지난 세월의 아픈 상처가 깊이 새겨져 있는데요. 동상 곳곳에 남아있는 총탄 자국들. 이는 80년대 당시 베이루트에서 벌어졌던 시가전의 흔적입니다. 종교 갈등으로 인해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레바논 내전은 1975년에서 1990년까지 사망자만 무려 15만 명에 달할 정도로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시의 아픈 기억들은 베이루트 시내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뜻 빈민가처럼 보이는 이 건물들은 하나같이 총탄과 폭탄 테러의 흔적을 생생히 간직한 시대의 보고서입니다. 새로 단장한 깔끔한 건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이런 몇몇 건물들은 세월이 흘러도 복구되지 않은 채 여전히 베이루트의 도심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혹은 다른 국가의 사람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경우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런 우리가 아픈 기억이 있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내전을 한 기억이 있다. 이 기억을 절대는 잊지는 말자. 그러면서 이 건물들을 많이 총알 자국이 있더라도 그걸 복구를 안 하고 많이 남기게 됐어요. 그게 곳곳에 베이루트 곳곳에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는 제가 레바논을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랐던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 살다 보니 단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이 건물들을 남겨두는 이들의 심정도 조금은 알 것 같은데요. 아픈 역사를 억지로 지우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은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فوت الناس بقصة مذهبية بقصة طائفية قبل فيش مذهبية كانت طائفية شو الشعب اللبناني دول عم تلعب بالعالم وهلا نسيت كل شيء؟ أنا ما فت بهالقصة ما فت بالأساس بهالقصة 폭격의 상처를 아는 건물들 속 그렇게 레바논 사람들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중동의 화약고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길 바랄 뿐입니다. 지난 1992년 시작된 베이루트 도심 재건축 프로젝트는 이런 몇몇 건물들을 제외하고는 이 도시의 외관을 급격히 바꿔놓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관광객 수만 200만 명 이상으로 사상 최고의 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는데요. 내년의 레바논은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해가 저물어 갑니다. 베이루트의 밤거리는 평화롭습니다.
특히 모스크와 교회를 비롯한 각 종교 시설들의 멋진 야경이 눈길을 끄는데요. 예로부터 다양한 종교가 조화를 이루며 공존해온 레바논의 역사를 이곳에서 다시 되새겨봅니다. 아픈 역사를 안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도시 베이루트를 뒤로하고 이번엔 레바논이 간직한 최고의 자연유산을 찾아 떠나봅니다. 베이루트에서 차로 30분, 레바논 산맥 쪽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도착한 곳은 레바논 자연경관의 상징이라 불리는 제이타 동굴인데요. 여행객들의 사진 촬영은 물론 세계 유수의 방송사들조차 취재를 거부당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엔 동굴에 물이 차 아예 입장 자체가 불가능한 날도 많다는데요. 다행히 하늘은 제 편인가 봅니다. 제이타 동굴은 쥐라기 시대에 생성된 중동 지역 최대의 석회암 동굴입니다. 그 깊이가 9km에 이른다는데요.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과 지하수가 빚어낸 자연의 걸작품들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날카로운 칼 모양의 종류석은 금세라도 날아와 꽂힐 것만 같은데요. 길이가 무려 8.2m로 이곳에서도 가장 긴 종류석이라고 합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어느 하나 같은 모양이 없습니다. All the cave is white. In some places the color changed to brown or to red. It's from the iron inside the rocks. This is called the mushroom. This one. It's from the most beautiful sculpture.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도 된 듯 갈수록 흥미진진한 작품들이 제 발목을 붙잡습니다. 버섯을 이렇게 놓고 밑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It's a stalagmite, and it's not from the pure side of calcium. Here the color turned to brown. It's from the iron inside the rocks. 와우. So and you see it's very beautiful. So it's nature who made this. That's right. It's nature, isn't it? Oh, beautiful. 이 석순에는 콜리플라워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치 하얀 브로콜리 같죠? 대부분이 탄산칼슘 성분으로 돼 있어 이런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개감자 같은 모양의 석순과 마치 뼈처럼 보이는 다양한 석주까지 동굴 곳곳을 탐험하노라니 숨은 보물을 찾는 듯한 기분인데요. 조금 더 가다 보니 특이한 지형도 눈에 띕니다. 계단식 논처럼 층층이 진 석회암 언덕인데요. Which currency is this? 저기 카메라로 저거 좀 줌해 주시면 저기 20 뭔가 있어요. 유로인지 뭔지. 그래서 저거 좀 집으려고요. 20 여행객들이 소원을 비는 장소인 듯 세계 각국의 화폐도 보입니다. 이 멋진 동굴조차 레바논 내전 기간엔 탄약 창고와 군작전 사무실로 사용되고 파괴되면서 민간인의 출입이 불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1995년에 다시 정비돼 일반에 공개됐다고 합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만들어진 이 위대한 유산을 보존하는 것도 파괴하는 것도 결국 인간의 몫이겠죠. 제이타 동굴 탐험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래쪽으로도 깊이가 상당한데요. And you have the two levels, as I told you. You visit on foot and you visit with water. And it's very, very rich in sculpture. And you have a lot of formations that are very rare to find in caves. 이곳과는 또 다른 세계가 남아있다는 겁니다.